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준입니다. 외국인 그래도 샀네. 아침에 좀 팔다가. 오늘 샀는데 뭐 이런 날은 사실 휴가 가도 됐었을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종목별로는 뭐 오른 놈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종목 장세니까 그러니까. 오른 것도 있고 뭐 떨어진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은 재미가 없네요. 계속.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역시 제가 매매 등신이구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난 매매 등신인데 산 건 떨어지고 판 건 올라. 위에 비디오가 설치돼 있나? 그래서 각방골이라고 하잖아요. 비디오 설치돼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사면 그 순간부터 떨어지고 딱 그거 살려고 파는 종목들은 오늘 막 5% 7%씩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또 한 방에 안 파시잖아요. 그래서 안 팔아요. 제가 조금 이런 걸 아니까. 조금. 알고 내가 알고 내가 팔기만 하면 그렇지 하는 거 알고 요만큼씩 팔아요. 네. 앞으로도 조금씩 팔아주시면 그때부터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100번 나눠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게 흔해졌어. 왜냐면 팔기만 하면 오르니까. 근데 이제는 그러다가 다 못 팔았는데 폭락하고 그런 경우가 지난 5월달에 있었죠. 그래 오케이 판다 이러고 팔았는데 100번 나눠서 팔고 있는데 갑자기 폭락.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은 0.16%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뭐 1%씩 또 하락을 했었는데 많이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00억, 3,100억씩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4,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1,320원을 또 넘었습니다. 요거는 안정화될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고. 네, 뭐 WTI는 뭐 87.8불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섹터에서는 음식료 섹터가 1.1%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고려 산업이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5%대 상승하면서 사료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대상, 오리온이 4%대, 농심 2%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음식료 섹터가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기계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한국 카본이 5.3%. 오늘 조선주들은 별로 안 올랐는데 조선 기자재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HSD 엔진도 2.8% 올랐고 뭐 이 기계 업종에 속하지 않은 기자재들 좀 많이 올랐고요. 밸브주들 난리 났어요 오늘. 피팅 밸브 난리 났죠. 피팅 밸브 난리 났어요. 근데 보통은 조선주가 가고 피팅이 가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포지셔닝을 구축했어요. 내 포지셔닝을 누가 본 것 같아. 피팅부터 올라.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거야. 참 답답하고요. 네. 정말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도 1.9% 상승하면서 비금속 관물 섹터가 세 번째 등극을 했고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운수 장비 섹터였습니다. 1.5% 하락했는데 뭐 화신, 명신산업,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3에서 4%씩 빠졌고요. 기아와 현대차도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안 좋네요. 그쪽은 그 지분 분할한다는 느낌을 진하게 받는 것 같아요. 계속 시장에서. 네, 주요 사업부를 이렇게 분사한다라는 노이즈가 나오면 이게 사실이 완전히 아니다. 못 받기 전까지는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약품 섹터도 그 다음이었는데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오늘 대체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5% 하락, 셀트리온이 4.5% 하락, 진원생명과학 3.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FOMC가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 안정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물가 안정에 좀 기여는 하겠지만 원자재가 충격으로 빠른 반등이 가능한 만큼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부는 연준의 물가 통제 의지가 만약에 시장의 의심을 받으면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해서 이 발언 이후에 공개 이후에 좀 금리가 조금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9월 달은 50bp 인상을 할까요? 네, 50bp죠. 자빅베베 지금 빅 아직도 자는 지나갔고 빅 전망이 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오르는 거야. 뻔히 다 보이니까. 오르는데 그래서 아직 안 보이는 게 9월 달에 긴축을 진짜 950억 달러 했을 때 시장에 그 어떤 미치는 충격파? 1%씩 빼는 거예요. 1%씩. 100번 나눠서 파는 그건데 과연 영향이 없을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사업부 분사 추진을 했잖아요. 어제 기사가 삭제는 됐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시장에서는 계속 우려를 하고 있고 현대 모비스가 오늘 현대차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부품과 모듈 사업부 분사 요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 감축 법안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요거 통과가 되면 세제 혜택에서 현대기아차는 제외될 거다. 네, 이런 이슈가 최근에 좀 자동차 섹터 좀 짓누르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빨리 미국에 지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없죠.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3, 4년 걸릴 테니까. 네. 저희는 이제 고물가 때문에 이 자동차 쪽 수요가 조금 차량 반도체가 좀 해소가 되면 부품 부족이 좀 해소가 되면 이중으로 이제 주문했던 거 취소가 되면서 수요 둔화를 좀 상반기까지는 자동차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굉장히 좋게 봤는데 하반기부터는 리스트에서 일단 내린다. 라는 생각인 거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구재 소비의 능력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이자 비용이 늘어났을 때 과연 돈이 넘치고 돈이 쉽게 벌린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쓰던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부의 효과가 만약에 죽으면 쓸 수 있을까. 근데 부의 효과가 다시 늘어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주식으로 우리가 많이 벌었어 돈을. 그럼 또 천하 바꿔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네. 사실 IT 수요 약세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자동차 수요 둔화가 시장에서 안 알려질까?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 안 할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그게 좀 살짝 가려진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걱정하기도 전에 네. 웬 다른 이슈 가지고 다른 이슈로 지금 떨어질 거예요.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건 조금 더 뒤에 이런 일들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쪽으로. 다른 이슈죠, 이거 완전히.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후공정 소켓 그리고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한투에서 오늘 반도체 소켓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전공정과 후공정 기술 변화에 따라서 테스트 소켓 산업의 성장을 좀 전망을 한다라고 하고요. 탑픽으로는 ISC라는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66%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영향이 과거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비메모리 소켓 매출은 올해 160% 전년 대비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 차선호주로는 리노 공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고부가 가치 소켓 비중이 좀 커지고 있고 모바일 테스트 소켓도 ASP가 30에서 한 40% 정도 전년 대비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는 초입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빠졌죠. 네. 네, 한때는 뭐 엄청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접근 불가 이랬는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이 두 종목이 8.3%, 2.7%씩 오늘 상승을 했고요. 기판주들도 오늘 대체로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기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패키지 기판 캐펙스 금액을 보니까 2,800억 투입을 했더라고요. 네. 작년에 연간 캐펙스 2,200억을 훨씬 넘는 금액을 이제 상반기에만 투입을 했으니까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심텍, 대덕전자, 뭐 아비코전자 다 2%대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실적 대비로는 비싸진 않죠. 기판 업체들은. 네. BGA 볼그레이드 어뢰 회사들은. 네.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목표가를 33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하향을 좀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553억 나왔는데 컨센이 600억이었기 때문에 조금 미달을 했고요. 반도체 부분 이제 에천트 매출은 좋았는데 모바일 수요 둔화 영향 때문에 틴 글래스 부분 부진했다라고 원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한다라고 하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22년도 연간 전망을 각각 11%, 18%씩 하향을 하면서 목표가도 6% 하향을 했습니다. 뭐 이 이외의 나머지 소부장은 뭐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부장 중에 원익 QNC 네. 분석을 좀 해봤는데 2분기 실적으로 보니까 뭐 굉장히 잘 나갔더라고요. 연결 자세히 안 봤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숫자만 해서 두들겨 봤더니 굉장히 잘 나왔던데요. 300억이 넘게 나왔던데요. 그 2분기 실적이. 사실 뭐 더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기대만큼은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 많이 떨어졌더라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편하게 다 떨어졌죠. 반도체 쪽. 근데 이게 가격 밸류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 그 사이에.
안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가 6.5%나 급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고점 대비 엄청 많이 빠져서 고생이 좀 많은 종목인데 금융위에서 이제 카톡 송금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런 전자신문의 단독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이 오늘 다 약세를 보였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전자자금 이체업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불 충전을 통한 이체를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카톡 송금으로 계좌번호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폰 번호만으로도 이제 카톡 친구면 그냥 송금을 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 했는데 굉장히 편리하던데요. 굉장히 편리하긴 하죠. 근데 요게 이제 요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은행 계좌 간 이체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미성년자들은 은행 계좌 만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부모님 뭐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조금 제한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가 좀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요. 뭐 토스나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뭐 당근마켓에서도 사실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권에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금액을 제한하면 되지 않나? 금액은 제한이 돼 있죠. 아 그래요? 예. 네. 근데도 뭐 몇백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한 200만 원? 이 정도 선은 이제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이제 범죄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계에서는 사실 뭐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업 등록 회사라면 신설되는 자금 이체업 라이선스도 문제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라이선스 획득하면 뭐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근데 문제는 이제 카카오톡 친구만 되는 게 아니라 오픈 채팅에서도 송금 기능을 좀 카카오톡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네. 요거는 사실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이 개정안 취지를 보면 이제 카톡 송금을 그냥 단순히 막으려는 게 아니라 실명제가 아니면 자금 세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자금 이체업 등록을 유도를 해서 좀 안전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모든 건 다 편리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인류 문명이. 그래서 우리 옛날 교회 다니는 분은 뭐 666 표다 이래가지고 뭐 피부에다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칩을 넣어가지고 막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멸망이 오는 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일종의 음모론이에요. 네, 천국 음모론인데 지옥 음모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신분 인증만 돼서 딱 한다면 사람들이 편해서 되게 모두가 다 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많이 들죠. 그게 이제 일종의 몸의 이식은 안 하더라도 일단 핸드폰에만 해줘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핸드폰이 내 폰이라는 것만 인증이 확실히 되면 지금도 사실 뭐 어차피 본인 실명 같은 경우에는 카톡 뭐 친구 송금을 해도 다 남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당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요 카톡으로 막 송금하고 이런 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이런 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노이즈는 뭐 계속 따르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안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뭐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통과된 게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화들짝 놀란 거네요. 이미 네. 2020년에 이제 발의된 법안이라서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기사가 나면서 좀 시장에 영향은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카카오도 1% 하락했고요. 네이버도 3% 하락, 뭐 카카오뱅크가 3.7% 하락했는데 오늘 뭐 시중 은행주들도 한 2% 가까이 좀 하락을 해서 네, 대체적으로 오늘 핀테크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카카오페이만 조금 더 컸습니다. 네. 이 금융은 참 규제가 많은 사업이야, 그죠?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약간 착한 사람들은 너무 착한데 우리 증시각도 TV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착한데 또 사기꾼들은 되게 사기꾼 기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꾸 그 사기꾼들 막으려고 하다 보면 모두가 좀 불편해지는. 우리도 뭐 상품 같은 거 가입할 때 보면 서류가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제 기억으로 와서 뭐 예를 들어 펀드를 가입한다면 5분 10분이면 끝났는데 요즘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고 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서류가 한 장씩 많아지는 그때. 그래서 이 많은 서류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신용사회와 신뢰사회가 형성되면 되고 금융도 그것과 더불어 발전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최악이죠. 네, 근데 오늘 서울시에서 대규모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문에서 났고요. 예, 5년 동안 총 15조 원 가까이를 투입을 하는 뭐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네.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630만 원 정도 이하 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가사 지원 서비스. 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누가 가사를 대신 해주면 애기 좀 뭐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저 홍콩에서 하고 있는 필리핀 외국인 그 뭐죠? 그 가사 도우미 그거 하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최저임금 개념이 아니고 거기만 특별히 따로 계약을 하는 거야. 홍콩 같은 경우는 필리핀하고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도 뭐 그런 뭐 약간 특별법처럼 만들어서 홍콩에 계신 여성분들과 그 가정에 계신 분들이 쉽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좁은 방에서 또 해요. 홍콩과처럼 방이 작은 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필리핀하고 계약을 한다고요? 그 필리핀 사람들 홍콩에 저 가사 도우미로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지 뭐 저도 받고 싶어요. 네. 예,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집안일이 제일 힘들더라. 그쵸. 지난번에 커튼 달다가 땀 나가지고 쓰러져 죽을 뻔했어. 집에서 엄청 쿠사리 먹었어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아니, 저희 집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오해가 없으시게. 너무 욕을 하시네요. 욕을 해. 미쳤나봐 이 사람이. 네. 욕은 무슨 욕이야. 네. 좋은 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루 4시간 가사 지원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많습니다. 뭐 조부모 등 뭐 친척한테 아이를 맡기면 월 30만 원 수당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20만 원, 등하원 전담 아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시작을 하고요. 500명은 초기니까 이렇게 적겠죠? 훨씬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대폭 확대한다고 하고 뭐 서울 시내 모든 출산맘에게 전문 간호사의 방문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저는 딱 요 문구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그리고 되게 바쁜 직업이잖아요. 간호사는 직업이.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사지는? 그렇죠. 근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뭐 여성이 해주겠죠. 전문 간호사가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위험합니다. 이거는 좀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좀 좋은 쪽으로 좀 네. 죄송합니다. 네. 뭐 항상 어쨌든 머리가 이렇게 악마적 상황으로 항상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현실성이 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뭐 시연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좀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출산율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진짜. 이게 싸우지 말고 이것 좀 진짜 모두 힘을 합쳐서 애 쉽게 놓고 애 쉽게 키울 수 있게. 무서워서 애를 못 놓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서워서 이제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엔 또 이제 개인사도 중요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집값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모르겠어요. 저는 좀 편하게 저만은 좀 편하게 육아를 했는데 육아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육아는 요즘 신혼부부들 그런 거 보면 자다가도 몇 번씩 깨잖아요.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이에요. 더 옛날 사람. 아예 모르시는군요. 신생대 좀 돼요. 신생대. 근데 자꾸 일어나서 막 하루에 잠자다가 한 4번, 3번 정도 깨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 깨면 잠 못 자는 거지, 깊이. 그쵸. 항상 피곤한 거지. 그렇게 자면 한 7시간, 8시간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게 출산이 무서워지는 사회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사회인 것 같아.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서 되게 존경받고 대단한 나라고 막 이래도 출산이 무섭은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좋은 사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뭐 어쨌든 이런 지원 정책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이번 주에는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벌써 금요일이 빠르게 온 것 같아요. 벌써 한 달 다 지나가고 있어. 8월도 거의 이제 말로 다가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시간 너무 빠릅니다.
계좌는 안 올라왔는데. 네. 벌써 계속 얼른 빨리 올려야죠. 그러니까 3, 4분기 끝나기 전에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